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중국 동포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중국 동포들, 한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혹은 변화가 없이 여전히 외국 인력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하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2023년 한국 사회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에서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제조업이라든지 농촌, 어촌, 그리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곳에서는 인력이 아주 힘듭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을 외국 인력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을 확대하는, 도입을 확대하는, 그리고 지역들의 이 인력들을 배분하는 그런 인원뿐만 아니라 지역까지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2022년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국무조정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있는 곳에 있죠. 여기서 나온 규제 혁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2023년 들어서 정책화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변화된 시각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외국인 노동자 관리 정책에 있어서의 새로운 틀을 모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산업과 고용, 노동 관점에서 외국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듯이 사실 이민정책상에서 외국인 인력으로서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 유입 경로가 제도화가 돼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전문 인력 중심으로 사실상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문 인력은 도입에 대한 부분이 원활치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비전문 인력도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코로나가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국의 농업, 축산업, 어업, 제조업 심각한 인력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화된 산업 분야를 넘어서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돌봄 노동, 간병인이라든지 요양, 택배에 있어서의 물류 산업들, 배달, 조선업, 심지어는 공항 내 취업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 동포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분야가 돌봄 노동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사회, 한국 경제는 이제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기가 힘들다. 상당수 산업이 외국인들의 참여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기준으로 보면은 노동력 부족 인원이 64만 명에 달한다. 그리고 그 부족률은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부분에 부족하냐?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이런 것들, 농림업, 단순한 부분, 생산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충원을 하려고 많이 했지만은 사실상 미충원율이 여전히 높다. 전체적으로도 13% 정도, 외국인은 3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가 미충원되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 외국인 노동력이라는 것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인력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이제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체류 자격에 관련 없이 취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방문 취업은 단순 노무에, 재동포 비자는 단순 노무 취업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취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라든지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한국 국적 취득자 이런 분들은 물론 취업에 있어서 다양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한적인 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특정 산업에 취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가 취업을 목적은 아닌 것이죠. 유학생도 유학을 하기 위한 거니까 취업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는 4명 중 1명꼴이, 재동포 및 영주권자는 3명 중 2명꼴이, 결혼 이민자는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 현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살펴본 이런 현장과 제도가 괴리가 나타났다, 간극이 나타났다, 차이가 나타났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도, 이거 좀 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산업에 있어서 어느 산업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산업, 업종, 그리고 지역까지 고려하는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무조정실에 있어서의 보고서에 나타나는 것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외국인 노동력이 이제 필수다. 한국 사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필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중국 동포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행 제도라고 하는 고용허가제, 대표적으로 2004년도에 제도화돼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제도화된 하나의 시스템인데, 이것이 현실을 다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담아내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 중국 동포 노동력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다양한 체류 자격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사실상 투입되어 있고 그것이 현실이다 라고 하면서도 중국 동포에 대한 시각에서는 변화가 없다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한국에서 중국 동포를 바라볼 때 외국인 노동자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의 체류를 바라보고 있다 하는 점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다만 현실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법과 제도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 한국 사회 및 한국 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확대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하나의 범주로서 바라보고 있지 못한 그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2023년도에 제한된 범위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